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2020년 8월 3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별 호재에 미국 비트코인 강세 전환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비트코인이 12,000달러 최돌파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의 지금 상승세가 단기적인 상승세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 이 연준의 이제 호재 때문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날 이제 프레드 게링하우스 리플의 최고 경영자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전날 연준은 수십 년의 전례를 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달러 가치는 단기 하락세를 마주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의 다양화를 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도 분명한 호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조셉 영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2%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과 금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이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이며 비트코인 억만장자인 이 타일러와 카메론 윙클부스 형제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서 미 정부의 통화 정책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암호화폐 미디어 AMB 크립토는 이 비트코인 시세와 금값의 상관관계가 지속적으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업체 스퀘어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비트코인과 금이 디커플링이 발생할 때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한 바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1,200에서 11,400달러 구간 수성 여부가 관건이라고 진단을 하면서 이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두 자산의 상관성은 11.8%로 역대 최고 수준인 68.7%보다 크게 떨어진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 가격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떨어지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디커플링이 되더라도 비트코인만의 또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볼 건데요. 계속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12,000달러 회복 9월로 넘어가나 라는 내용과 그리고 드비어 그룹의 CEO가 올해 이 브레이크아웃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의 재무 설계 자문 기업인 이 드비어 그룹의 니겔 그린 최고 경영자는 이 비트코인은 이미 전년 대비 70%가량 증가한 올해 최고의 실적 자산 중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미국 대선,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또 미 연방준비제도의 새로운 인플레이션 정책과 이에 따른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비트코인의 브레이크아웃에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건 이제 자산 가격이 갑자기 새로운 영역에 이제 진입하는 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초국가적인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비트코인을 내다보는 전망입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이 차트상으로 11,654달러 선인데 지금 현재로는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11,700달러 선을 지금 찍고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12,000달러와 그리고 11,120달러 선, 이 선에서 지금 계속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12,0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갈 수 있을지가 현재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 저항선으로 보였던 이 52동 평균선, 이 4시간 봉에서 52동 평균선이 깨지고 위쪽으로 방향을
들고 있는 모습은 단기적으로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디까지 시세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RSI 상대 강도 지수도 이제 60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과매수 국면은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더리움이 조금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상승세가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폭이 5.24% 정도 일폭으로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좋은 모습을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트레이딩 샷의 이제 분석인데요. 트레이딩 샷은 단기적으로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이제 4시간 봉에서 이 데드 크로스가 지금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서 52평선이 202평선을 뚫고 내려오는 이 데드 크로스를 단기적으로 악재로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이 MACD와 RSI가 더블탑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락 추세가 더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건데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금 이제 틀린 전망이 돼버렸어요. 이걸 깨고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게 단기 전망은 꽤 좀 불확실합니다. 항상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로켓본부의 전망인데요. 로켓본부는 지금 11,972달러 선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폭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저항선 11,972달러 선에 부딪히게 되면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50달러 선을 다시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이 12,400달러 선까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정고점을 다시 테스트하는 그런 형태를 전망하고 있네요. 아틀라스 트레이드는 단기적으로 이제 전망을 조금 이제 11,900달러 선까지 단기적인 상승하는 흐름들, 로켓본부랑 좀 비슷하죠. 단기적인 부분은 비슷하게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시세 흐름 같이 바라보면요.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짧은 상승세가 나오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이 좀 눈에 띄게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라이트코인도 8.12%가 상승하면서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건설은행 이 테스트형 디지털 위안화 월렛 출시를 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중국의 4대 국영은행 중 하나인 이 중국 건설은행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건설은행 디지털 화폐 개인 지갑 앱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앱은 이 디지털 지갑 충전, 디지털 화폐 등 이 두 메뉴가 존재하며 사용자는 앱에 은행 카드를 연동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앱 내 기능은 이 테스트를 위해서 지정된 일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국영은행이 직접적으로 이 앱을 출시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해 보이고요. 실제적인 테스트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디지털 화폐를 사고 팔고 이제 서로 거래, 이제 교환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거죠. 정말 올해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빠르게 테스트를 들어가고 앱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들이 확실히 좀 보이네요. 거의 이제 테스트 마무리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올해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비트코인이 기관에 깊은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양한 그 자산들이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증시, 주식과 그리고 지금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판테라 캐피탈과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피델리티 등의 암호화폐 선물 및 수탁 서비스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고, 특히 그레이스케일의 경우에서는 총 관리 중인 자산이 51억 달러에서 불과 2주 동안 10억 달러나 증가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몇몇 기관들은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해서 4배 이상, 그리고 2018년 대비 2배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지 수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시국의 이 전통적인 기관에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기관의 이런 투자를 좀 자극하는 요소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전통 금융 회사들이 이런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나 이 펀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눈에 띄고 계속 이슈화 될수록 전통 금융 회사에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지금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하나는 이 CBDC 관련 제도적, 기술적 필요사항을 먼저 검토하고자 이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을 포함한 CBDC 연구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이 계획의 1단계 목표인 CBDC 기반 업무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2단계 목표인 이 CBDC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CBDC 연구 추진 계획을 3단계로 구분해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3단계는 이제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이 테스트 단계입니다. 지금 이번 컨설팅 사업에서는 1단계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이 CBDC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할 예정이고, 해당 아키텍처는 이 전산 시스템의 구조, 동작 방식, 구성 요소 간 관계 등을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관리, 그리고 구현 기술, 보안 등의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입니다. 또 내년 중 추진 예정인 이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은도 지금 이제 CBDC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옆 나라에서 중국에서 이제 이미 거의 테스트 단계를 마무리하고 있고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준비를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CBDC를 발행하겠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냥 미리 이제 대비를 하겠다, 연구를 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CBDC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연구는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건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를 완료하고 테스트까지 완료를 해놓으면 언제든 그걸 출시를 하든 안 하든 그걸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들은 잘 추진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8월 세 번째 51%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번 달에만 이 세 번째 51%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1일 이더리움 클래식이 처음으로 51% 공격을 당한 사실을 제일 먼저 포착한 이 채굴업체 비트플라이가 이 같은 사실을 전했고, 이 비트플라이는 트위터에 이번 공격은 7,000블록, 지난 이틀간 채굴된 블록을 재구성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두 공격은 각각 3,693블록과 4,000블록을 재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을 운영하고 있는 ETC 랩스는 지난주 급락하는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를 안정시키고 이 향후 51%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ETC 랩스 기술 코디네이터 스테반 로하는 이 코인데스크에 이번 공격 시점이 작업 증명에 대한 혁신에 대해 다룬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회의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일어난지라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렇게 이제 계속 공격을 받는 부분 때문에 지금 OKX 거래소에서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이 심각한 보안 문제 때문에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더리움 클래식 입출금 검토 기간을 2주로 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 FTX는 이더리움 클래식 영구 선물 계약을 재고할 것이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FTX는 현물 거래를 지원하지 않으며 이 암호화폐 네트워크 불안정성이 선물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51% 공격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이더리움 클래식은 큰 폭의 가격 하락을 겪지는 않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두 번째 51% 공격을 받았을 때 당시보다 4% 이하로 하락한 $6 86센트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격을 계속 받는데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게 좀 의아하긴 하는데 거래소들은 여기에 대한 우려를 계속 나타내고 있고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위험성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는 조금 이제 꺼려할 가능성들이 높고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계속 당한다는 건 이제 보안에 굉장히 문제가 취약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미 법무부 이 북한 암호화폐 관련 계좌 280개를 몰수 추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 법무부가 이 북한 해커들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서 280개 계좌를 몰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미 법무부 외신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이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 제출이 됐다고 하고요. 해당 소장에는 이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해킹 사건 2건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그 해커들의 활동들도 계속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제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이 암호화폐 산업의 또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